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내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지속된 긴장 상태로 인해 러시아에서 미국인이 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을 대피시킨 뒤 우크라이나 주변에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에 미국과 러시아 간 무력 대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며 러시아가 무력을 선택하면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길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을 계속 운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 지역에 150명의 군사고문단을 배치해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미군 4,000명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1,000명이 주둔해 있으며 발트해에도 나토군 4,00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나토의 동진 정책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고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력 아래 두려는 러시아의 갈등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고 친서방 노선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위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가입 추진을 하면서 러시아의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달 초 미국과의 협상에서 나토의 동진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한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나토에 가입하려는 국가를 막을 명분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증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본토에 병력을 보내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나토 동맹국들이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병력의 추가적인 선박과 전투기를 보내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이르면 올해 초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2월에서 3월까지 정점을 거치면서 차츰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NIAID 소장은 23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2월 중순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좋아 보인다. 과신하고 싶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남부와 서부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입원 환자가 늘면서 고통이 더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80만 7천 명 수준에서 22일 72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락세로 접어든 지역에서는 급격한 확진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양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바뀔지 아니면 새로운 변이 출현과 함께 다시 큰 유행세로 발전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감염 수위가 통제 영역 아래일 것이라며 여기서 통제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일반적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묶일 정도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약화한 뒤 나타날 새 변이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향후 성격을 규정할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새로 나타날 변이가 사회를 파괴하거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결과에 대한 공포를 자아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최악 시나리오를 여전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았던 수준으로 내려가길 바라는데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현재 유럽의 오미크론 변이 급증세가 진정되면 상당수가 백신 혹은 감염으로 면역력을 갖기 때문에 몇 주나 몇 달간은 잠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유럽에서 3월까지 인구의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가 연말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상당 기간 안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가 연말께 다시 돌아오더라도 꼭 대유행 양상을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의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절 독감처럼 바뀐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AFP는 말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현지 시간 21일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IS 포로 수용소를 공격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상당수의 포로가 탈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시각 21일 IS 잔당이 시리아 북부 하사카주의 그 화이란 포로 수용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화이란 포로 수용소는 쿠르드족이 관할하는 수용소 중 가장 큰 규모로 3,500여 명의 IS 조직원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폭탄을 실은 차량이 그 화이란 수용소 입구로 돌진했으며 이후 IS 잔당이 수용소를 관리하는 쿠르드족 보안군과 교도관을 공격했습니다. 라미 압델 라흐만 시리아 인권관측소 대표는 이번 공격으로 67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쿠르드 보안군과 교도관 23명, IS 조직원 39명, 민간인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무장 세력인 시리아 민주군 SDF도 차량 폭발로 갇혀있던 IS 테러리스트들이 탈출을 시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탈출한 포로의 숫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SDF는 탈출한 포로 89명을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IS의 공격으로 수용소 주변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 했다면서 IS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방패막이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를 장악하고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켰던 IS는 2019년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격으로 영토를 잃었습니다. 쿠르드족은 국제연합군과 함께 IS 격대전에 나서 2019년 IS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시리아 동부 바구즈를 탈환하고 IS 포로를 수용소에 수감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사살된 수게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는 마지막 육성 메시지로 시리아 북동부 수용시설에 갇힌 동지들을 탈옥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쿠르드 당국에 따르면 쿠르드족 관할 내 수용소에는 IS 포로 12,000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날 공격받은 그 화이란 수용소는 쿠르드족 관할 내 가장 많은 조직원이 수용된 곳으로 꼽혔지만 당국은 수천 명의 IS 조직원이 수감된 대규모 수용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왔습니다. 다른 칼리파 국제위기그룹 시리아 선임 분석가는 AFP에 교도소 공격과 폭동이 IS의 핵심 전략이었으며 오늘날 시리아에선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교도소 대부분은 위협적인 IS 조직원을 장기간 수용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던 일본 정부가 이 구상의 보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추천 보류를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 주쯤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내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록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24년 이후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때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벌인 만행인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심사제도 변경을 주도한 것입니다. 당시엔 일본이 반대하면
난징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에 사실상 등재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되어 일본 정부를 겨누게 됐습니다. 일본은 사도 광산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때문에 난징 대학살 때와 부문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등재를 추진할 경우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이번에는 일본이 뒤바뀐 입장이 됐으며 한국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사도 광산을 추천하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지난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추천할 일본 후보로 선정한다고 통지했지만 일본 문화청은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이례적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일본이 하시마,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